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있잖아요.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밤나무 가뭄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갖고 누렇게 말려도 죽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밤 작황이 심각한 걸 보는데 여기 보이는 것이 암꽃입니다. 이 암꽃이 평년 같으면 있잖아요. 4개 내지 5개, 3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심각해요. 이게 있잖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집에 가셔갖고 우선적으로 암꽃이 얼마나 피었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야, 금년도에 얼마 정도 수확이 예상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아, 밤꽃 하얗게 잘 폈어. 잘 폈으면 뭡니까? 헛꽃이라 이게요. 이 숫꽃만 많이 핀 거예요. 네? 잘 보십시오. 했다가 그래서 올해 그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가뭄으로 해서 아주 심각하다. 보시고 뭐 방 가격도 있잖아. 금년도 무슨 우리가 예상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예상됩니다. 뭐 강의 순서는 간략하게 하고요. 뭐 농사촌 현실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죠. 농촌 인구도 줄고 있는데 도시 근로자도 또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페스티벌 상담요원으로 가보니까 귀농 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줄을 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귀농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잖아요. 다들 있잖아요. 어느 작목을 심어야겠다 이런 걸 갖다 문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땅을 구입해야 하느냐 이게 묻는데 그 사람들 너무 환상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농촌도 어렵지만 현재 도시도 어렵다. 또 영농비가 있잖아요. 계속 급증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 소득이 없습니다. 비용을 다 주고 나면. 그래서 영농비를 갖다가 어떻게 절감할까? 이 문제하고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직불금에 대해서 있잖아요. 항상 그 강조를 하는 데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WTO 체제하에서는 친환경 직불금은 아무 공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불금을 어떻게 확보하냐. 선진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농민 소득의 3분의 1이 직불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직불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으로 이 농업에서 있잖아요. 차지하는 비중에서 직불금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농사 지으면서 있잖아요. 이 직불금을 수익 개념으로 볼 때는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그 중에서도 유기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중국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 그 교수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걱정이야 해봐야 뭡니까 하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은. 그렇지만 중국도 있잖아요. 마냥 그렇게 대국으로서 좋은 그 조건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안지방만 녹색지대지잖아요. 내륙지방으로 가면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20%, 이게 남한 면적이 20배가 있잖아요. 현재 사막이에요. 또 그 미국은 경장 면적이 약 80%. 근데 중국은 있잖아요. 15%밖에 되잖아요. 그게 맨날 뭡니까? 황사가 날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가면 있잖아요. 황사 때문에 여기저기 있잖아요. 아주 불편합니다. 또 80년대는 제주도 넓을 만큼 1년에 사막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충청부터 넓을 만큼 이렇게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중국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머지않아서 이 사막화가 이런 형상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 했다가 설사 내일 있잖아요.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희망을 가져야지. 희망이 버리면 사람이 맛이 안 납니다. 이게 어쨌든 희망이 있다는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보니까 너무 건조해요. 건조해갖고 여기는 산동성인데 한국의 3분의 1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딧물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았죠. 재작년에. 작년 봄 2월달 이럴 경우 아주 진딧물 방지하라고 고생했는데 있잖아요. 중국에는 진딧물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숲이를 보니까 아주 깨끗해요. 이렇게 건조합니다. 산동성 경우입니다. 또 옥수수도 있잖아요. 건조해갖고 그대로 옥상에다 빠집니다. 밤을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좋은 창고다 보관하죠. 그리고 냉장고다 보관하면 3, 4일만 정도 벌레가 나잖아요. 예, 일주일 지나면. 여기는 있잖아요. 처음부터 벌레가 없었기 때문에 저온 창고는 있지도 않고 일반 창고에다가 비료마다에 보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밤 있잖아요. 껍질만 있잖아요. 윤기가 없을 뿐이지 속에 있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밤밭에 가서 직접 있잖아요. 갖다 떨어진 거 주워 먹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건조합니다. 근데 가격은 저도 이거 놀랐어요. 몇 번 제가 얘기했을 것 같다가 중국의 밤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같이 간 수출업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야 중국이 밤값이 이렇게 비싸? 근데 우리나라 밤을 따져봤잖아요. 중짜 손대 그 사람들 있잖아요. 1,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갖다가 일반 농민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상점에서는 2,800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있잖아요. 저는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거하고 계속 있잖아요. 그 통계를 접근한 거하고 현지를 보니까 너무 달라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일 산동성을 또 갑니다. 이게 2년간 제가 중국을 다녀와서 현지를 가봤는데 거기 현지를 다시 한번 보고 어떤가 한번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너무 메마르다 보니까 이 타산이 안 맞아요. 밤나무가 산동성이 같은 경우는 12년 자랐다는 데 있잖아요. 제 키보다 뭐 그렇게 크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한 주에 나오는 밤이 1kg밖에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밤을 전부 다 변해고 있습니다. 변해고 과수를 신고 있고요. 한국 농촌도 여기 있잖아. 다 어르신들 보면 연세 드셨지만은 중국 똑같이 갔다가 한국이랑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42살이에요. 근데 이 중국 농촌에서 있잖아요.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고한 게 아니고 산동성에 있잖아요. 연태시에 급작스럽게 방문을 했어요. 여기는 밤이 한 200헥타 주산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가보니까 이 사람 혼자 있잖아 이러는데 아주 그 옛날 있잖아요. 톡 잘 듣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이렇게 하면서 엉터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만 있잖아요. 거기 뭐 학생 수 보잖아. 얘기도 할 것도 없고 없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연태시에 있잖아요. 산동성 연태시에 2010년대 식당 아줌마들 급여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대 얼마냐면 60만 원 올랐어요. 50%가 올랐어요. 인건비가. 앞으로 있잖아요. 100만 원 정도 된다면은 중국도 심각한 그 노동력 시장 있잖아요. 그 인력난이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농촌 있잖아요. 세계 공동화였다가. 근데 우리나라 인구 얼마입니까? 5천만 아닙니까? 근데 농촌 인구가 290만이에요. 일본은 어때요? 1억 2천이라고 그러죠? 우리보다 배가 넘어요. 근데 농촌 인구는 26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5세 이상 있잖아요. 45세 이하. 귀농하면은 정부에서 2,100만 원씩 연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농촌 다 어려워요. 조금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제 그 중국 있잖아요. 거래다 보니까 다 그 근으로 팝니다. 근으로 팔아갖고 500g에 한 근으로 파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있잖아요. 군수만 많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조기 같은 데 있잖아요. 납덩어리 갖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예. 한국은 어떻습니까? 속 잘 박죠? 이게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라고 속에다 박는 거는 배 쪽에다 박는 거나 상자 속에다 박는 거나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거래 탄위가 이렇게 근으로 팔고 있다는 건 상당히 선진기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고춧가루, 참 청양 고춧가루 얼마입니까? 45,000원에 1kg에. 그렇죠? 근데 중국은 4,000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데 있잖아요. 뭐 한국 거한테 진배 없어요. 했다가. 나오면 거의 잘 차이 없어요. 근데 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거냐. 이것이 이제 과제죠. 근데 결국 이제 교육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뭐 제가 2007년도부터 이제 특화직을 맡으면서 교육을 했었잖아요. 농림부에서 3천만 원을 그걸 유치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친환경과 직거래. 제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청양에서 했잖아요. 결국 친환경 지도를 해서 청양에서 오다 보니까 공주하죠. 부유하죠. 이게 전체로 볼 때는 11,000헥타를 갖다가 인정을 우리가 해줬어야 했다가 전체로. 이거는 농림부에 있잖아요. 친환경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직불금이 얼마나 갔습니까? 164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있잖아요. 밤 재배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니까 뭉치기 시작했다가. 그런데 이제 전후약이 끝났죠. 유기농으로 가야 하는데 유기농을 어떻게 하느냐. 저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차담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야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작년 6월 10일 날 제가 황토유황과 유화제 만드는 걸 갖다가 시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놀라운 그 효과가 있었죠.
일단 고추 했었잖아요. 탄저병을 퇴치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수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원곡 신대리 여기 있잖아요. 동물 마을이 전부 다 접속돼 있고, 그리고 장평 지철리 정영상 씨 여기서도 있고요. 이 고추도 있잖아요. 고추는 그렇고 구기자 있잖아요. 구기자는 뭐 이것만 해도 되더라 이거다가 거의. 올해 제가 구기자를 직접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구기자에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황토유황과 유화제만 갖고 해도. 그리고 매실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매실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냐면은 그 전까지는 있잖아요. 흑성병이라고 하죠. 검은별무병 점이 배겼어요. 근데 흑성병이 전혀 없어요. 뭐 진딧물을 그만두고 기본이고 흑성병까지 잡으려다가 아주 깨끗이 잡았어요. 근데 뭐 참고로 있잖아요. 매실은 어떤 그 습기, 고온 다스 폼을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잿빛곰팡이병이 옵니다. 이 잿빛곰팡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오늘 저녁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있잖아요. 다 쓸어버렸다가 하나도 없어요. 다 병들었고 올해 시장에 있잖아요. 매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 계속 누적된 경험으로 저는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다 수확을 했어요. 매실을 6월 11일부터. 그러면서 몇 사람한테 제가 매실 농사 짓는 사람한테 다 얘기를 했었다가 야 황토유황과 유화제를 쓰면 되고 수확은 요때 해라 빨리 해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웃기네. 네가 알면 뭐하라. 콧방귀 팡팡 끼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6월잖아요. 18일날 제가 있잖아요. 17날이가? 17날이구나. 우리 거 다 수확을 하고 주문이 들어왔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팔으셔. 그랬더니 뭐라 하면 저녁 때 전화 왔어요. 다급한 소리요. 다 썩었어. 없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 같다가.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지도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냥 책을 보고 현장을 모르면 있잖아요. 지도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체득을 하면서 현장에 했잖아요. 지켜보지 않으면 지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토유황 여러분 뭐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 많고 이렇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그 몇 분 말씀하시면서잖아요. 일반 시제품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일반 의약이 한 20배 정도 저렴합니다. 또 친환경 약재 있잖아요. 이거 보통 비싼 게 아니었다가 50배 이상 저렴합니다. 뭐 제조비는 없고 균방제물과 탄저병, 녹유병, 흰가루병과 흑성병도 잡더라 이게요. 그래서 배나무와 사과나무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방제는 진딧물, 응애, 온실가리, 담배가리. 이게 진딧물 있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요. 유화제 양 늘리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난황류를 많이 했는데 난황류와 똑같은 게 하다가 그래서 유화제는 농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화제 양을 갖다가 조절하면은 진딧물잖아요. 충분히 방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시킨 대로 했는데 안 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유화제 팍팍 늘려. 그랬더니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다 잡았다고.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에 들었으면 했잖아요. 기술 주체를 갖다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행농업은 기술 주체가 누구냐면 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약제약회사입니다. 근데 친환경 농업의 기술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나에게 갖다가 내가 뭘 먼저 해야 없어야 했다가 내가 깨달아야 했다가 그러면서 본인이 있지 않았다가 어떤 그 소스를 가지고서 기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증감을 갖다가 자기 그 작물에 맞게끔 토양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품목 있잖아요. 고추, 구기자, 배, 사과, 밤까지 보니까 있잖아요. 거의 뭐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은 어쨌든 작년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어떨지 또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과제입니다. 근데 황토유황과 유화제 효과가 그렇습니다. 이 황토유황은 유황 함량이 25%입니다. 옛날에 그 석회유황제 있잖아요. 요거는 유황 함량이 얼마냐면 18%밖에 되잖아요. 그리고 석회유황업제는 있잖아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어쩌냐면 고추에다 줄 경우 있잖아요. 허연 찌꺼기가 남죠. 그리고 고추 그 육질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품질이 아주 떨어지고요. 철제 그리고 하우스 이것이 부식됩니다. 근데 유황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법은 있잖아요. 유황을 먼저 희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화제를 나중에 희석해야지 이거를 바꾸면 있잖아요. 두부처럼 엉깁니다.
제가 이제 그 혼용은 일반 농약과 혼용을 금지하고요. 살포 시간은 일주전, 일모로, 그리고 이슬이 있을 때가 최적입니다. 사용 주기는 5 내지 7일 간격. 탄저병이라든가 있잖아요. 병이 발생 없잖아요. 2, 3일 간격, 우리는 하루 간격이 별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석기 갖고 이제 방지하고, 또 작물뿐만 아니라 요즘 있잖아요. 지면도 흠뻑 주면 좋습니다. 제가 5, 6, 7, 8 농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고추 500리터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나중에 있잖아요. 뚱딴지, 칼슘, 봉숭아, 고사리, 토착미상, 이것은 어려우니까 차후에 있잖아요.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황과 유화제를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5월, 6월, 7월, 8월 다 다릅니다. 약을 갖다가 계속 증감을 시키는데, 다른 거 이걸 갖다가 기억을, 이거 쳐다보지 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하고 있잖아요. 5월달에는 20리터 기준에서 50씩 타세요. 유황을. 그리고 유화제는 있잖아요. 배 타면 됩니다. 100cc 타세요. 그리고 6월달에는 60cc, 7월달에는 70cc, 8월달에는 80cc, 9월달에는 90cc. 제가 있잖아요. 이 기법을 발견한 겁니다. 했더니 그 차담에서 조영상 대표 있잖아요. 야, 그건 네가 강의 이쁘다. 맞다 이겼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하는 거하고 이게 머리를 아프게 있잖아요. 골치 아프게 외우지 말고 무조건 있잖아요. 5, 6, 7, 8농법 해갖잖아요. 유황 그 월에 해당되는 CC만큼 그만 들어가겠다가 그리고 유화제는 배를 넣으면 됩니다. 또 밤도 있잖아요. 유화제인데 유화제 양을 더 넣어도 유화제 양은 아주 마음대로 넣어도 제가 보는 게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넣어도 되는 거 같잖아요. 작게 실험을 하고 전체로 가는 방법. 유병무 말 절대로 믿지 말고 저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제가 고추 강의도 많이 나갔는데 저는 고추 작년에 300포기 심어갖고 있잖아요. 세금밖에 없다는 사람이었다가.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엉터리니까 있잖아요. 믿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들려면 있잖아요. 재료가 중요한데 이 다용기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반기, 드릴이 필요 있어야 하고요. 이것은 내열이라고 그러죠. 이 온도가 상온에서 견디는 것이 70도 이상입니다. 유황과 유화제를 만들려면 있잖아요. 100도 이상이 끓습니다. 다른 용기는 그렇게 그 내열 온도가 높지 않아요. 또 내냉은 뭐 별 관계 없지만 내냉도 영하 20도까지 이것이 견딥니다. 그래서 뚜껑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과 그리고 교반용 드릴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황 한번 만들어 보죠. 근데 유황 특징은 균 방제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 재료는 보다시피 유황, 가성소다, 천명, 황토, 천일염 이것을 있잖아요. 첫 번째 110리터 통에다가 이 재료를 넣고 나서 물 50리터를 한 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걱으로 젖어주고 30분간 그 다음에 있잖아요. 물 33리터를 넣고 희석하면 100리터의 그 황토 유황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황은 있잖아요. 어떤 그 불순물을 갖다가 제거해주고 황토 자체로만 묻어있잖아요. 균 방제에 상당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되면 있잖아요. 물량을 갖다가 50리터가 아니고 한 40리터부터 시작해갖고 교반용 드릴로 해주면 있잖아요. 더 잘 녹아요. 더 아주 완벽하게. 근데 이거는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보자니까 여기 교재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이제 송춘호 교수님들 판매 방식, 유통 이 중요한데 그래 갖다가 지금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감성적으로 바뀌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하냐 이겁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한 것이 일본 아오리온 사과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오는데 다 떨어졌다 이게 사과가 90%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거잖아요. 우박 떨어지고 막 울고 난리 났죠. 일본 농민도 똑같은 그런 현상에서 한 농민이 있잖아요. 벌크 박스에서 사과 단 하나 들어가는 박스를 만드는 게 같아요. 그리고 해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수험생에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박난 거 아니었다가. 그러면 우리도 있잖아요. 밤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저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접목하지 해서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 초부터 제가 아는 친구들 한 10사람 이상이 동원됐어요. 그래갖고 야 그러면 다음도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만드는 게 우리는 보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 밤은 이름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 했다가 그럼 이름을 발굴해서 어떤 상품화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밤나무 소망카드하기 국민운동입니다. 있죠. 밤은 첫 번째잖아요. 재래문화에서 조율시라고 해서 밤을 꼭 넣죠. 이게 뭡니까? 밤 아래 세계라고 했었잖아요. 자식의 삼정성을 기원했죠 우리가. 그리고 밤 신었잖아요. 심으면은 다음 밤일 때까지 썩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조상과 후손이잖아. 하나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효의 상징입니다. 또 이것이. 또 패백할 때잖아요. 우리 밤 던지지 않았다가. 던지는 왜 던집니까? 밤 껍질 3개 아니면. 요새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하잖아. 농촌에 보면은 어린애들 있는 게 있잖아. 결승과정에 다 와 있어요. 다가. 일부가 다는 아니겠지만. 가정이 다 깨진다 했다가. 근데 이미 우리 선조들 있잖아요. 가정 깨지 말라고 밤 껍질 잡잖아요. 세겹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싸고 또 감싸라고 했잖아요. 패백에서. 그런 의미도 던지가 아닙니까? 부름에서 또 뭡니까? 부름에서 있잖아요. 건강의 상징 아니었다. 밤이. 이렇게 그 기원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원목의 역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역사도 있잖아요. 아주 그 인류 사상의 거장이 원효대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면 또 밤나무에서 태어나겠다. 그 성철 스님 있잖아요. 어디서 열반을 깨달은 걸 가냐면 산청의 밤나무가 많은데 바로 밤나무에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율곡이인이 있잖아요. 밤나무에 인해서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탄생목으로 천그루의 밤나무 심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야 우리가 밤나무에 소망카드를 한번 달아보자. 어느 날 갑자기 소망카드를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역사가 오고 오면서 이미 소망카드라는 기원목의 역사가 있었지 않냐. 이거 보자. 그래서 엊그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 130대 왔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350명. 이거 있잖아요. 이 축제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일반 축제가 어떤 보증이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축제를 했는데 여기는 참여자를 처음부터 했잖아요. 5만 원씩 받았습니다. 여기 임업진흥원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21명이 참여를 했어요. 뭐냐면은 2만 원은 행사 경비입니다. 그리고 3만 원은 동짓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이날 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행사 경비도 참여자가 한 것이고 밤도 있잖아요. 선매가 되는 게 있다가 지금 미국에 로컬푸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하면서 명년에 있잖아요. 밤꽃 때는 더우니까 하지 말고 고사리 나올 때 한번 해보자. 산치 나올 때 한번 해보자. 이 점 먹으면 안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다들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들어갔습니다. 엊그제 뭐 명의장님도 참석했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어느 분들이었냐면 다 도시인들이 왔어요. 최양 사람이 아니고 최양 사람은 아직 일부분이고 좀 더 외진이 왔습니다. 이렇게 소망카드를 타는 거죠. 이 사람을 경상도 하동에서 왔어요. 이 가족들하고. 가족 나라이며 소망카드를 타는 겁니다. 또 왔으니까 있잖아요. 뭐 소망카드만 타니까 가야금도 듣고 밴드도 듣고 7080도 듣고 이러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저녁 7시 반이 되잖아요. 갈 생각을 해요.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 갈 생각을 하고 아주 고전했습니다. 우리 도금현 실장님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나오십시오. 아이들 있잖아요. 이 노래 OX 피지내면서 쓰잖아요. 하니까 환장 말 그대로. 태릉 고지고 왔다. 우리 이거 묻을 거 뭐 있습니까? 이야기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양이든 아니면 공주든 부여된 있잖아요. 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이것이 확산된다면 전 소비는 상당히 많이 확산되리라고 해야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기원하는 것이잖아요. 뭐 저는 종교를 무신론자라 잘 모르겠지만은 이 샤머니즘 있잖아요. 점 보는 그 문화가 5조 원이요. 1년에. 근데 영화 산업이 1조 2,500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 이거 관계되는 거였다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 틈새 시장을 만들어 있잖아요. 안 될 거 없다 이거. 아니 우리는 있잖아. 이 기원 역사가 2,000년 동안 있다 이거.
그걸 그대로 있잖아요. 노출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있잖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가까운 데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였다가 순수 장사만 했어요. 장사만 했는데 진정한 장사꾼은 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다 장사꾼이 되었다가 생산자도 누구잖아요. 못 팔아먹었습니다. 진정한 장사꾼은 있잖아요. 고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스토리도 할 수 있고 다른 모든 방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도 될 수가 있고 이게 우리 청양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밤 생산자들 있잖아요.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